AI가 2달가량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 청정지대로 남아있는 대구 경북 지역도 마지막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AI가 장기화되면서 닭이나 오리를 취급하는 음식점들도 타격이 커져 문을 닫는 업체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새로 지은 한 초등학교가 어제 문을 열었지만 학교 곳곳이 공사판을 방불케 해 수업 차질은 물론 아이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세 속에 대구 달성군에서도 아파트 분양이 잇따르고 있어 과잉 공급에 따른 부작용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초등학교마다 입학식을 하면서 어린아이들이 학교라는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고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게 안정된 분위기일 텐데요. 어제 문을 연 구미의 한 신축 초등학교를 보면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개교는 했는데 학교 곳곳이 공사판에 방불케 하고 있어 수업에 차질을 빚는 건 물론이고 아이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미시 옥계동의 한 초등학교. 어제 개교했지만 학교 한켠에서는 중장비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할 강당은 아직도 공사 중이고 식당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도서실은 책장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고 운동장은 공사 현장으로 둘러싸였습니다. 수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체육 수업은 미뤄졌고 급식이 안 돼 당분간 오전 수업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 여유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근데 그거 일주일 여유 두다고 이 공사가 정리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일단은.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아파트 공사뿐만 아니라 학교 정리도 제대로 안 될 거잖아요. 수업은 완공된 건물에서 하고 있지만 쉬는 시간에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안전사고를 우려해 학교 측이 어쩔 수 없이 취한 조치입니다. 친구랑 못 놀고 못 가는 것도 많고 공사 중이라서 불편해요. 이 같은 불편을 석 달이나 더 겪어야 합니다. 교육청과 학교 측은 설계 기간이 길어져 공사 기간이 늘어났고 일부 학부모들이 개교에 동의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아마 설계를 해놓은 모양인데 그 당시에 32화도 완성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선이 작업돼서 3월 1일에 전체적인 건물을 완성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교육당국의 허술한 개교 준비에 그 피해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아직까지 조류 인플루엔자 청정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른 지역에서 오리에 이어 닭에서도 AI가 발생해 최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정밀 검사 요원이 철새 분변에서 채취한 시료를 부화가 가능한 계란에 일일이 투여합니다. AI 바이러스 존재 여부를 살펴보는 AI 종란 검사로 5일 뒤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가금류 사용농가 26곳뿐 아니라 야생 조류에서도 AI가 1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기존의 경북대 수의과학대학에서 해오던 검사와는 별도로 최근에 이곳 시험소에서까지 야생 조류에 대한 검사를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금 사용 농가뿐만 아니라 야생 조류에서도 AI가 발생하고 있어 도내 야생 조류에 대한 특별 일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17일 AI가 전북 고창에서 첫 발생한 지 50일. 이제 경상북도와 제주도만이 청정지대로 남아있는 가운데 오리 농가에서 시작된 AI가 전남과 충남의 산란계에서도 발생하는 등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는 오리보다 AI 바이러스에 더 취약한 닭 사육 농가가 훨씬 많은 데다 산란계는 알과 닭, 부산물 등 다양한 전파 경로에 노출돼 있어 AI 차단 방역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입식이 안 되도록 자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또 노계를 출하할 때 들어오는 차량이라든지 사람 이런 데 철저한 차단 방역을 해주시는 것이 지난 4차례의 AI 발생 기간 중 짧게는 42일, 길게는 139일간 AI가 지속된 가운데 이번에도 4월은 넘어서야 AI가 종식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AI 확산으로 농가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음식점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닭과 오리 수요가 많이 줄어 문을 닫는 음식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오리 전문 음식점. 100명도 충분히 앉을 수 있는 식당 안이 텅 비었습니다. 지난 1월 AI 발생 이후 오리를 찾는 손님이 뚝 끊겨 돼지고기도 함께 팔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결국 업종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AI 조리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하루에 한 30테이블, 50테이블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뭐 거의 전혀 없는 상태고. 또 다른 오리 전문점은 며칠 전 문을 닫았습니다. 근근히 버티던 업주들도 고정적으로 임대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지회에 따르면 대구의 2만 5천여 개 외식업소 가운데 30%가량이 폐업하거나 휴업한 상태입니다. 대부분 AI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닭과 오리 전문 음식점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농가에는 지원이 100%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 외식업자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것이며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업주들은 AI 사태가 잠잠해지더라도 사육두수가 줄어 닭 오리 값이 폭등하면서 2차 피해를 입을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정부의 소비 촉진 운동을 비롯한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는 올해 2만여 마리의 재래닭 병아리를 분양하기로 하고 시군으로부터 신청까지 받았지만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계속 확산되자 분양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순수 재래닭의 혈통 보존과 농가 보급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는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재래닭 병아리를 농가에 분양할 계획이었습니다. 집값 상승세에 힘입어 아파트 분양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구 달성군 지역은 과잉 공급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집값도 이미 많이 올라 시세 차익을 노린 이른바 묻지마식 투자는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달성군에서는 지난해 12,000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분양됐습니다. 달성군 전체 아파트 가구 수의 30%가 1년 만에 새로 분양된 것입니다. 업체마다 높은 청약률과 계약률을 들면서 분양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지만 투기성 수요가 한몫을 했습니다. 최근 2년간 달성군에서 분양한 아파트 가운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의 절반가량이 분양한 지 1년도 채 되기 전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한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율이 90%에 육박했고 지난해 12월 분양한 또 다른 아파트는 2달 만에 분양권 절반이 전매됐습니다. 2010년 이후 대구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달성군의 상승률이 대구 전체 평균 상승률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작년에 공급되기 시작한 것들이 입주하기 시작하는 2016년부터는 이제 시장의 조정이 예상이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달성군에서는 올해도 아파트 분양이 잇따를 계획이지만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올해 안에는 대구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 만큼 실수요자가 아닌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는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정부가 유럽으로 가는 꿈의 항로인 북극 항로 개발에 적극 나서면서 포항시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등 다른 항구 도시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쇠빙선이 북극해를 달립니다. 지구온난화로 얼음이 얇아져 아시아에서 북극을 통해 유럽과 미국으로 향하는 새로운 뱃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럽까지 수에즈 운하를 통하는 기존 항로는 22,000km,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거리는 7,000km, 항해 기간은 열흘이나 짧아집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우리나라 배가 북극 항로 상업 운항에 성공하면서 꿈의 항로가 성큼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북극 항로를 통해서 오는 과정에서 항만 개발 협력, 이런 것들이 하나의 새로운 분야가 될 것이고
북극 항로 개설은 포항 영일만 항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영일만 항은 일본과 러시아, 북극해를 연결하는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는 데다 부산항은 주로 미국에 가는 대형 컨테이너선이 취항하기 때문에 아시아와 북유럽을 잇는 중소형 컨테이너선을 적극 유치하면 승산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경쟁 상대인 울산 신항은 4000TEU급 선박의 선회가 불가능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입니다. 2020년경에는 완전 개방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요. 포항시에서는 여기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 전략을 선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열렸습니다. 포항시는 러시아 등 북극해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포항 광물거래소 설립 등 물류 유치 전략을 마련해 영일만 항을 북극항로 중심항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올해 1차 경찰 공무원 순경 채용 원서 접수 결과 대구의 경쟁률이 남녀 모두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40명을 뽑는 남자의 54대 1, 10명을 뽑는 여자는 71대 1의 경쟁률로 전국 평균 19대 1, 23대 1보다 많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접수한 응시자들은 다음 주 토요일 필기 시험을 치른 뒤 신체 검사와 적성 검사 등을 거쳐 6월 20일 최종 합격자가 가려집니다. 네, 농번기를 앞둔 이맘때쯤 논밭을 태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더 이상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병해충 방제 효과가 없고 산불로 번져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잦다고 합니다. 엄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00여 평의 갈대밭이 새까맣게 불에 탔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이곳에서 불이 나 80살 박모 할머니가 전신에 화상을 입고 숨졌습니다. 인근에서 텃밭을 일구던 동네의 주민이었습니다. 텃밭을 만들기 위해서 오염해서 불을 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이 붙으니까 불 끌라 하고 막 이제 뛰가는 것 같은데. 논밭을 태우다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전체 산불의 20%에 달하고 최근 10년간 논밭도롱을 태우다 숨진 사람만 6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작 논밭 태우기가 병해충 방제에 도움을 준다는 건 잘못된 상식이라고 지적합니다. 논두렁을 태웠을 때 해충은 11%뿐이 방제가 안 되고 농사에 오히려 도움을 주는 거미라든가 이제 톡톡이 같은 거가 한 89%나 죽는 것으로 보여서 산불로 이어지는 그런 논밭두렁 태우기는 이제 안 하시는 게. 때문에 소방당국은 봄철 논밭 태우기를 가급적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엔 반드시 신고 후 소각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마을 단위로 공동 소각 날짜를 정해서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 주시면 소방대원 입회하에 안전하게. 최근 열흘 동안 논밭 태우기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전국에 6명으로 사망자 모두 70살 이상의 고령자였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윤병태 통합진보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오늘 경북도청에서 경북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고 새누리당의 텃밭에서 새누리당의 오만과 횡포를 폭로하겠다면서 경북에서부터 새로운 봄을 만들어내는 등 희망찬 경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창호 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도 오늘 경북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고 열린 행정, 도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도민의 말에 귀를 열고 특히 우리 사회 을의 목소리에 먼저 달려가고 귀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영직 전 포항 영신고등학교 교장이 오늘 경북교육청에서 6월 지방선거에서 경북교육감에 출마한다고 선언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이 전 교장은 경북교육이 인성교육 부족과 학교폭력, 지나친 사교육비 지출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고 교사가 보람을 느끼는 교육 정책을 펼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검이 최근 공사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대구 모 전문대학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구지검 등에 따르면 이 대학은 학교 건물 공사를 발주하면서 총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건설사에 공사를 맡겨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지검은 지난달 27일 이 대학의 예산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 MBC 마승락 기자가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가 주는 제54회 이달의 카메라 기자상 수상자로 결정됐습니다. 마승락 기자는 지난해 11월 방송된 대구 MBC 보도특집 2부작 고려인 문명을 새기다에서 직지심체 요절을 최초로 촬영 조사하고 최초의 금속 활자로 추정되는 증도가자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결정됐는데 시상식은 오는 14일 오후 LH연수원에서 열립니다. 2014 대구 국제 섬유박람회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대구 엑스코에서 열려 10개 나라에서 325개 업체가 참가하는 가운데 20여 개 나라의 구매상과 참관객 2만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람회에서는 효성 등 국내 대기업과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첨단 신소재를 선보이고 직물과 패션의 만남전과 대구 컬렉션, 글로벌 섬유비전 포럼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열립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안전문화운동 경상북도 시군협의회 합동총회를 열고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14년도 안전문화운동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오는 2017년까지 목표 안전지수를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안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단지 관리기관 간 안전한 일자리 만들기 양해각서를 체결해 산업 현장 안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